네, 오늘 데이터베이스가 데드락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백엔드 8기 샤를입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데드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데드락 발생 케이스 중 하나인 포린키 락전파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데드락을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드락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멀티 트랜잭션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각자 상대가 원하는 락을 보유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 두 트랜잭션 모두 진행되지 않고 대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화면의 네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데드락이 발생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해당 네 가지 개념은 결국 필요 조건이고요. 그래서 앞에 살펴본 데드락의 정의를 온전히 이해했다면 사실 당연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실제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형 케이스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적인 케이스들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인 포린키 무결성 검사로 인해 데드락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예시에서 살펴볼 테이블 구조인데요. 여기서 오더스가 주문자 계좌의 고유값인 어카운트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음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는 오더스의 부모 테이블입니다. 위 테이블에 대해 트랜잭션 A와 B가 이 순서대로 각자 어카운트를 업데이트하고 오더스의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한다면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포린키 무결성을 위해 어카운트 테이블의 공유락 획득 시도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상황을 그림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의 샤를의 요청과 호날두의 요청이 동시에 들어와 두 트랜잭션이 번갈아 수행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샤를이 계좌에 1,000원을 추가합니다. 이때 샤를의 트랜잭션인 A는 어카운트 아이디가 0인 해당 레코드의 베타락을 획득합니다. 마찬가지로 호날두도 계좌에 1,000원을 추가합니다. 이때 트랜잭션 B도 마찬가지로 1행에 대해서 베타락을 획득합니다. 실제 기능에서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겠지만 데드락을 재현하기 위해서 샤를의 트랜잭션이 호날두의 이름으로 새로운 오더를 생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호날두의 어카운트 아이디인 1번과 스테이터스 레디를 오더 테이블에 인서트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어카운트 아이디 1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어카운트 테이블에 어카운트 아이디 1번이 있는지 조회하게 됩니다. 이를 포린키 무결성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어카운트 1번 행에 공유락을 걸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런 이노DB는 내부적으로 1번 레코드 행에 공유락을 걸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회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앞전에 호날두의 트랜잭션 B가 해당 1번 행에 베타락을 점유했기 때문에 트랜잭션 A는 공유락 획득에 실패하게 되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호날두의 트랜잭션 B 또한 샤를의 이름으로 새로운 주문을 생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0번 행의 베타락이 이미 트랜잭션 A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B가 공유락 획득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두 트랜잭션 모두 서로 락을 대기하는 상황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를 데드락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결국 이 상황이 데이터베이스가 포린키 무결성 검사로 인해 공유락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데드락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실 그 앞전에 살펴본 다양한 케이스들 중에서 이 무결성 검사 케이스를 불러온 이유는 바로 이제 개발자가 명시하지 않았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임의로 지정한 락 때문에 발생한 데드락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케이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데드락 발생 여부를 코드 수준에서는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데드락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살펴본 이 케이스를 재현한 테스트 코드를 아래 레포지토리에 구현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해당
테스트 코드도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데드락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데드락이 발생한다면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멈춰버리게 될까요? 데드락이 발생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어플리케이션도 IO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게 되고 이는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실제 사용자 시도를 사용자 플로우를 떠올려 보면 사용자가 5초 이상의 그 페이지에서 대기한 경우에 재시도 버튼을 다시 클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같은 요청이 또다시 들어오게 되고 같은 이유로 같은 레코드에 대해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이런 중복 클릭이 계속된다면 결국 DB 커넥션 풀은 금방 고갈되며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멈춰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데드락을 탐지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구현체로 오늘은 MySQL의 InnoDB를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InnoDB 내부에는 데드락 탐지 스레드가 가동합니다. 이 스레드는 특정 시점에 데드락이 발생했는지 대기 그래프를 순회하며 감지하고 데드락이 감지된 경우에 관련 트랜잭션 중 하나를 희생자로 선택해 롤백 시키는 작업으로 데드락을 해결합니다. 이제 이 문장 속에 담긴 각각의 키워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색깔이 칠해진 4가지 키워드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데드락을 탐지하는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드락이 있는지 검사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는 DB 스토리지 엔진인 InnoDB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DB 내부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데드락이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트리거는 특정 트랜잭션이 대기 상태에 진입할 때입니다. 즉 트랜잭션이 대기하는 경우 어떤 이유의 락경합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데드락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 해당 대기 그래프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기 그래프를 탐지하여 데드락을 존재하는지 검사하는데요. 이 대기 그래프를 웨이포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환 관계가 탐지가 된다면 이를 데드락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관련된 트랜잭션 중 하나를 실패시키고 롤백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희생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언드로그가 가장 적은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롤백 시킬 작업이 가장 적은 트랜잭션이 희생자로 판단되게 됩니다. 결국에 개발자는 희생자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재시도 작업을 별도로 명시하여 수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드락 자동 감지 기법은 모든 데드락을 해결해 줄 만능책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또한 성능 이슈가 존재합니다. 동시성이 강한 환경에서 대량의 트랜잭션이 동일한 락을 기다리는 경우에 모두 대기 그래프 탐색을 수행해야 하고 결국 데드락 탐지 스레드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데드락 감지 스레드도 결국 대기 그래프를 올바르게 탐지하기 위해 해당 그래프에 새로운 락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성능 이슈로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동시성 환경에서는 해당 자동 옵션을 끄고 타임아웃 옵션을 사용해서 데드락을 탐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트랜잭션이 지정한 시간이 지나도 대기하는 경우에 데드락 발생으로 가정하고 트랜잭션을 실패시키고 롤백하는 방식입니다. 이 솔루션은 MySQL의 공식 문서에서도 나온 해결책으로 관심 있으시면 아래 문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가볍게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발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정리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